네, 자,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어제 이제 폐막한 중국의 4중전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앞서 계속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 있고요. 4중전회에서 또 오랜만에 우주항공 이야기가 나와서인지 오늘 우주항공 테마가 급등하고 있고 상해에서는 뭐 중국 위성이 상한가 갖고 있고 또 중국 항공기술이라는 종목도 상승세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우주항공 테마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시장 상황이네요. 자, 먼저 4중전에 좀 간략하게 핵심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 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 핵심 중점 사항이 기술 자립 그리고 내수 진작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던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기술 자립과 내수 진작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4중전회가 10월 20일부터 23일 어제 오후까지 개최되고 어제 저녁에 이 화면에 나오는 요약문이 나왔는데요. 중국에서는 공보라고 하는데 주로 15차 5개는 주요 목표와 1번부터 13번까지 중점 분야를 소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1번부터 13번까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사실 그 중요도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네. 1번부터 13번까지 한 5번까지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번 현대화 산업체, 맞아요. 2번이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과학기술 자립 자강, 그리고 2023년 9월에 처음으로 중국 국가주석이 시찰 때 처음으로 신질 생산력이라는 표현을 2023년 9월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5개년 계획에 본격적으로 이 단어가 기입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 3번은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내수 시장 둔화가 다른 분야보다 좀 컸잖아요. 그래서 3번은 중국 내수 시장, 그리고 4번은 예전이랑 같고요. 5번은 대외 경험 확대. 근데 이렇게 보면 뭔가 5년 전에 그 14차 5개년 계획이랑 뭔가 비교해 봐야 어느 게 더 중요도가 올라가고 어디에 집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5년 전에 14차 5개년, 마찬가지로 1번부터 13번까지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이게 올해 좀 목표가 달성된 게 있나요? 한 90% 이상을 달성됐는데요. 그래요? 분야마다 좀 다릅니다. 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게 14차 5개년 1번부터 13번 중점 분야. 그 아까 이게 15차 5개년 1번부터 13번 중점 분야. 근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면 1번부터 3번까지가 가장 중요하죠. 1번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요 위에 거는 5년 전에 14차 5개년 중점 분야 1, 2, 3. 네. 밑에 거는 어제 발표된 15차 5개년 1, 2, 3. 근데 요 차이를 보면 5년 전에는 현대 산업 체계 발전 가속화가 2번입니다. 2위였는데. 근데 이번에는 1위로 올라갔습니다. 더 중요해진 거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괄호 안에 뭘 쓰냐면 여기 또 세부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 산업 체계는 너무 좀 포괄적인 큰 범위. 근데 요 맞아요. 밑에 들어가는 게 5년 전에는 제조 강국, 품질 강국, 네트워크, 요거는 인터넷을 말해요. 네트워크 강국, 디지털 중국 4개였어요. 근데 어제 발표된 1번으로 올라간 거는 5년 전이랑 똑같은 거는 제조 강국 똑같아요. 품질 우주가 강국 똑같아요. 들어갔네요. 네. 네트워크 강국 똑같아요. 디지털 중국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모바일 결제나 이런 디지털 쪽에서는 이미 다 그쵸, 너무 맞아요. 성숙하게 끝났어요. 알리페이 이미 너무 완료됐어요. 이미 네. 완료됐다. 그래서 이번에 예. 추가된 거는 우주 강국 5년 전보다 추가됐어요. 네. 교통 강국 추가됐어요. 그러면 5년 전 버전이랑 비교해서 이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 이 전체적인 현대화 산업 건설이 1번으로 올라갔고 그중에서 또 5년 전에 비해서 우주 강국, 교통 강국이 추가됐다. 그래서 오늘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오늘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 중에 상승폭이 가장 큰 업종이 우주 항공이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궁금한 게 교통 강국은 뭔가요? 뭐 네. 전기차 플라잉카 이런 거 걸 아니에요? 플라잉카, 교통 전기차 이런 강국은 건가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인프라를 가장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건설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교통은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항공, 항만, 비행기 그리고 고속철도, 고속도로 이런 기본적인 전통 인프라. 근데 점점 인프라에 AI도 들어가고 그리고 중국이 국내 인프라가 거의 다 세팅됐으니까 작년의 경우 동남아의 그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이 건설한 고속철도도 개통이 됐고 그래서 여기서 교통 강국은 과거의 전통적인 인프라 플러스 그리고 지난 8월 26일에 중국 정부가 AI 플러스 많은 산업. 그럼 점점 더 많은 전통 산업에 AI라는 요인을 접목해서 그래서 여기서 교통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순한 교통이 아니라 점점 더 교통 인프라
인프라랑 많은 산업을 융합시키는 좀 포괄적 의미상의 교통, 그리고 플러스 중국 국내 플러스 해외 진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아래 교육 강국, 뭐 인재 강국 네. 이런 거는 뭐 미국처럼 뭐 아이비리그에 뭐 부합하는 대학을 만든다던가 뭐 인재를 더 많이 유입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건가요? 이미 트럼프 네. 1기부터 바이든부터 지금 트럼프 2기까지 이미 네. 8,000명 이상의 해외 핵심 인력들이 중국으로 와서 그렇죠. 창업한 계속. 그래서 네, 맞아요. 요거는 왜 빨간색으로 적었냐면 네. 요 1번 다음으로 2번인데 5년 전에 버전에도 당연히 교육 뭐 강화된다, 과학기술 강화된다. 이제 근데 이번에는 교육 강국, 중국의 요 그러니까요. 5개년 계획에 무슨 강국, 이 전용 명칭이 확정됐다는 게 중요해요. 아, 그래서 네. 과거에도 다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교육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 이걸 합치면 사실상은 핵심 인력의 육성에 더 강화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3번은 똑같죠, 거의 내수시장 형성. 그 신발전 구도 강대한 내수시장. 그래서 그러네요. 이거를 통해서 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첫 번째는 어제 공보 요약문이 나오고 오늘 아까 몇 분 전부터 기자회견 브리핑 시작하고 그리고 5년 전의 경험을 보면 한 3, 4일에서 일주일 내로 요 어제 발표한 요약 오. 버전의 상세 버전을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봐요. 네. 아, 지금 언론 브리핑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항상 그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 바로 다음 날에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저분은 그래서 어떤 분이시죠? 아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주요 인사인 걸로. 주요 네. 인사인 걸로. 그래서 네. 어제 오후에 발표한 거는 딱 아까 그 1번부터 13번까지 요약문이고 지금 브리핑한 거는 요약문에 대해 Q&A 방식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질의 그리고 응답을 3, 하는 4일에서 거예요. 일주일 내로 이제 그 요약문에 대한 거의 최종본에 가까운 상세한 풀 버전이 나오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내년 3월에 또 전인대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전인대에서 어제 개최된 사종전에는 전인대가 아니라 당의 최고급회고 이거를 법적 효력화시키기 위해서 내년 3월 전인대 입법기관인 전인대에서 이거를 법적으로 통과시켜요. 그러면 3월부터 중국의 재정부, 국가개혁발전위원회 여러 관련 부처에서 그 법적 효율이 통과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자 분야의 재정 예산 투입하고 그래서 이게 과정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5차 5개년이 2026년부터 30년까지잖아요. 근데 2017년에 당 전체 회의에서 2035년 비전이랑 2050년 비전 요 두 가지 장기 비전을 발표했어요. 2035년까지. 그러면 예. 올해부터 이제 2035년까지 딱 10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종전에서 발표된 15차 5개년 요약본은 앞으로 5년 동안의 중국의 경제 발전, 사회 발전 전반뿐만 아니라 또 중장기적인 2035 비전, 더 길어서 2050 비전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어제 이제 사중전회가 폐막을 하고 이제 오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는데 그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시고 어제 나왔던 이 사중전회 공보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안들을 오늘 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또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중전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냐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일단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우주, 이제 네. 해야 될 것 같고 AI의 반도체, 로봇은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네. 계속해서 좀 중점적으로 더 집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산업 위주로 좀 봐야 되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네. 아무래도 전용 명칭으로 우주 강국이라는 단어가 5개년 계획에 처음으로 정식으로 기입됐으니까 혹시 우선 지금 발전 상황은 어떤가요? 예. 아주 전형적인 예를 하나 들면 작년 6월에 중국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뒷면의 토양을 채취 성공해서 오, 그래요? 지구로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채취한 달 뒷면의 토양이 1935.3g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국이 유럽이나 일부 몇몇 나라에 그 샘플 중에 일부를 줬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중국은 또 6개월 단위로 항상 주기적으로 우주선 갔다 오고 6개월마다 그리고 아, 그래요? 중국의 그 네. 우주항공 그 항천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인력의 특징이 지금 작년에 달 뒷면 탐사도 그렇고 6개월마다 우주선을 보내고 오고 6개월마다 이렇게 주기로 하는 것
중에 핵심 인력들의 평균 연령이 31세에서 32세입니다. 하지만 네, 젊으시다. 아주 그래서 예. 6개월마다 우주 뭐 발사할 때 그거 보면 화면에 그 3, 2, 1 카운트다운 할 때 그 네네네. 현장의 직원을 보이잖아요. 네. 아주 젊은 얼굴들이 아, 확실히 예전보다 그래요? 많이. 네. 오. 물론 총 6개월마다면 주기도 되게 짧은 거 아니에요? 그게 한 7, 8년 전부터 예전에는 1년, 2년, 이제는 그 우주선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발사하고 또 그거를 승계해서 또 오고 그래서 6개월마다 네, 하고 있어요. 거의 나사에 버금가는 근데 수준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네. 거꾸로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나사의 경우는 지금 알겠습니다. 아. 네, 중국이 나사에 버금가는구나라고. 아니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나중에 아니고요? 버금가는 제가 거죠. 나중에 나사 관련 나사랑 네. 중국 우주항천국이랑 비교하는 특집을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나사의 지금 자신감이 지금 엄청 하신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사의 중국 핵심 항천국. 인력이 지금 예.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아주 많은 걸 설명하고 있다고. 네, 다시 주식 얘기로 돌아와서 한번 네, 네. 편집을 해서 그렇게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주 항공 관련주 중 화면을 보시면 중국 위성이라는 종목이 10% 맞아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그쵸, 6018. 그리고 한 5개 종목만 간단히 짚어드리면 중국 위성 상한가, 그리고 중국 유통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601698 오늘 6%대 급등했고 600879 항천전자 5%대 급등, 이어서 북도 성통 3% 급등, 002151 그리고 요 몇 개 종목 중국 위성은 말 그대로 중국의 위성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까지 판매까지. 최근에 흐름도 좋았네요. 네. 그리고 요 중국 유통은 중국 위통, 위성이 만든 예. 위성을 통신사처럼 요거를 운영해야 돼요. 운영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항천전자는 요 중국 위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해주는 회사. 네, 항천전자. 그리고 항천전자. 중국의 네. 자국이 개발한 그 북도 위성이 있잖아요. 네. 북도 위성의 모듈과 전용 칩을 납품하는 북도 성통. 그래서 오늘 이 외에도 15개 정도 더 있는데 중국의 우주 항공 핵심 종목 중에 4개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주항공 테마별로 종목들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또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시는지도 잠시 후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 이런 가운데 또 특히나 좀 눈에 띄었던 문구 중에 하나가 기술 자립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미중 간의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어떤 포인트를 짚어봐야 되는 네. 건가요? 화면을 보시면 어제 발표된 요약문 중에 2번이 자립 자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과학기술 조금 자립. 더 확대해서 네. 좀 봐볼까요? F5 자립 좀 자강.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보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서 지금까지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한 지 벌써 7, 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화웨이가 처음으로 국산 7나노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 5G 폰을 처음으로 출시하고, 또 화웨이가 지난 9월 18일에 화웨이 그 중요한 포럼을 열었는데 거기서 앞으로 3년 동안 2026년부터 27, 28, 3년 동안 4가지 국산 AI 첨단 칩 요거를 개발해서 출시하겠다라는 로드맵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난 7, 8년 동안 이 과학기술, 특히 반도체 관련 자립 자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그래서 요거는 그거의 어떤 새로운 내용보다는 그거의 연장선이자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과학기술 자립 자강에서 반도체를 예를 들면 반도체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팹리스가 있고 반도체 소재가 있고 장비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그거를 다 만들어서 뭐 딥시크나 AI 빅모델 회사에 납품하고 아주 방대한 밸류체인인데, 지금까지 주로 중국이 좀 가속도를 붙여서 해결한 거는 주로 화웨이를 필두로 한 요 팹리스 AI 국산 칩을 디자인하고 네. 그거를 화웨이나 중국의 요 관련 업체들이 예전에 미국 제재가 없었을 때는 TSMC에 주로 위탁해서 생산하는데 그랬죠. 그게 안 네. 되니까 네. 이미
빠른 속도로 SMIC로 이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중국 국내에서 국산 첨단 AI 칩의 시장 점유율이 2023년에는 17%, 작년에는 20% 돌파하고 지금 이미 50%에 육박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지난 7, 8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립 자강을 강화하겠다. 네. 예, 그리고 밸류체인 중에 또 장비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장비는 어차피 EUV 그 SMR 그거를 노광 장비를 살 수 없으니까 과거에 거기서 산 그리고 중국의 비상장사 중에 EUV가 아닌 DUV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네. 그 2개 회사의 화웨이 전문 핵심 인력들이 거기에 수십 명 상주돼 있고요. 근데 그 두 종목은 비상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오면서 이제는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정부의 반도체 기금을 통한 재정 투입 그리고 화웨이를 비롯한 캠브리컨도 있고 하이건도 있고 이제 점점 더 화면을 보시면 요 중국의 지난 10월 6일에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현지 포럼에서 이제부터는 중국 국내의 첨단 AI 칩 시장에서 맞아요. 엔비디아 이렇게 시장 말씀하셨죠. 점유율이 네. 3년 전에 요 95%는 그 H20 그 제재 전에 제재가 네. 딱히 없었을 때, 아. 요 그때 거의 뭐 이번에는 대부분이었네요. 네, 0%. 예. 그래서 요 95에서 0%이 부분을 중국 국산 업체들이 대체해야 되잖아요. 그 아래 업체들이 대체되고 있는 네, 맨 업체들이죠. 중간에 비상장사 화웨이, 요 로고를 화웨이가 화웨이. 한 반 예. 이상을 차지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상위 과창판 아, 종목인 캠브리컨이 캠브리컨? 네. 있고 하이건이 있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요 캠브리컨이랑 하이건의 중국 국내 AI 첨단치 시장 점유율은 요거 2개 합쳐봤자 10% 정도밖에 안 돼요. 화웨이 빼고는 요 나머지 4개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다 한 자릿수에 불과해요. 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화웨이는 몇 퍼센트 거의 이게 화웨이가 네. 비상장사라서 현지 정확하게 언론에서 모르지만, 보도한 건 네. 있지만 근데 요 5개에다가 플러스 또 빅테크 업체들도 자체 칩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치면 이미 지금 10월 기준으로 50%를 돌파했다는. 왜냐면 올해 한 5월쯤에 이미 40%에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맨 좌측이랑 맨 우측에 맨 좌측에 메타엑스라는 기업과 맨 오른쪽에 모어스트레스는 요 2 종목 모두 캠브리컨과 하이건처럼 지금 상해 과창판 상장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빠르면 요 모어 익스프레스 예전에 설명드린데 요 창업자가 엔비디아에서 15년 정도 근무했던 네. 임원급이 그리고 임원 겸 중국 시장 총괄을 15년 정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렇군요. 요 모어스레스를 창업했어요. 어. 요 2 종목은 요 모어스레스는 9월 말에 이미 과창판 그 IPO 심사를 통과했고 이제 빠르면 연말쯤에 과창판이 상장하고요. 메타엑스는 10월 26일쯤에 과창판 그 IPO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0이 됐으니까 국산 칩, 국산 첨단 칩에서 어떤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는지 요 5개만 봐도 충분해요. 네, 여기다 그래서, 플러스 네. 빅테크 자체 칩. 네, 그래서 오늘 또 기술 자립과 관련해서 뭐 화홍 반도체, 네. SMIC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 자립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이 부분은 좀 살짝만 언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시진핑의 권력 구도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시진핑 체제가 공고히 됐다 이런 분석도 있고 장성민 네. 이제 씨가 부국장으로 승진했다고 네, 네. 하던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게 어제 그 공보 요약본에도 다 써 있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 이게 어제 한국 시간 한 17시 57분쯤에 그 공보문 요약본이 나왔는데 어우, 깁니다. 맨 예. 마지막에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군 관련 그리고 고위 관리직들의 신규 임명과 해임에 관한 공지가 요 네. 공보문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예. 여기서 딱 포인트는 2가지인데요. 맨 마지막에 한 이유는 있는 거예요? 원래 요 4종 전에 또는 5년 네. 전에 5종 전에는 중국의 요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게 핵심 주제예요. 경제가 핵심이다. 근데 예. 이게 이번에는 왜 마지막에 요 인사 임명 관련 이거를 추가했냐면 5년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 초까지 거의 매주마다 중국의 군 조직 안의 고위직 또는 중앙기율위원회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관리하는 그 관련 몇 개 핵심 부처 또는 농업부도 있고요. 핵심 부처 중에 한 9명 정도 고위직이 한 명 한 명 다 그
법적인 처벌을 받는 맞아요. 공시가 그랬다고 나왔거든요. 하죠. 네. 네, 그래서 그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쭉 나온 그거를 이미 확인된 사실을 이거 한 달락으로 또 요약해서 재확인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 하나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허웨이동 그 전 중앙군사위원회가 허웨이동인데 이번에 해임이 됐고 그쵸. 그리고 그 대신 장성민 위원이 군설 3인 부주석으로 임명됐다. 네. 여기에 써 있고 그리고 처벌이나 법적 처벌이나 그런 게 대부분은 제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처벌 관련 공지를 다 봤는데 거의 99.99%는 다 부정부패 때문이에요. 그중에 딱 하나 예를 들면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정부패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는 거죠? 아니요, 네. 그게 다 금액이랑 어떤 아, 공지의 받은 사진, 거구나, 네, 그죠? 공지의 아. 사진, 개인정보, 이 사람이 몇 년도부터 몇 금품 관련된 년도까지 얘기군요. 몇 억 위안을 부정부패로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아. 자금을 다 국고로 몰수를 해요. 네.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면 예를 네. 들어서 이종의 그 부정부패 뇌물 그 금액이 가장 큰 게 2.68억 위안 전 중국 농업농촌부 당서기 그러니까 농업농촌부를 총괄하는 당서기가 지난 5년 동안 한국 돈으로 얼마? 2.68억 위안 네. 곱하기 200 200. 그러면 하기가 안 돼요. 240억? 한 900억 네. 정도 저희가 다 다 조용히 문과여가지고 네, 갑자기 정적이 아니, 좀 누가 드는데요? 계산기 좀. 2.68 곱하기 200 네. 근데 그러면- 2 곱하기 200 해도 되잖아요. 네, 네. 대충 네. 그러면 400억, 500억. 500억? 네. 500억. 아, 네. 500억. 500억으로 하죠. 이 판결 결과가 네. 9월 28일에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새로운 내용보다는 그 전에 걸 취합해서 재확인.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그 4종 전에 몇 종 전에는 다 그 중앙위원회 핵심 인원들이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5년마다 일부 몇 명은 교체되고 일부 몇 명이 또 후보로 그만큼 들어와요. 네. 근데 들어온 인원이 11명. 그러면 네. 11명이 사실 몇백 명 중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11명이 왜 중요하냐면 2017년에 전체 회의 때 처음으로 11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후에는 11명보다 적고 이번엔 또 11명. 그래서 기사화된 거예요. 네, 근데 이 11명은 사실 11명이 연령이나 또는 불법 부정부패 그런 것 처벌 때문에 11명이 빠지면 네. 그 이 몇 종 전야의 그 행정 절차 규정이 있잖아. 네. 11명이 빠지면 그 11명 뒤에는 후보 11명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런 그래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장성민 위원이 군서열 3인 부주석으로 임명됐다. 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일단 대신 네. 많은 군 조직 안에 고위직을 여러 가지 그 부정부패 금액 그런 것 때문에 축소시켰다. 법적인 처벌. 그래서 네. 당적에서도 파면이 되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냥 평생 그리고 2.86억 그 아까 전 농업농촌부 당서기는 사형이 판정이 됐고요. 네. 집행유예 2년. 너무 놀라시네요, 할인캐스터. 500억 받으면 네. 사형이구나, 그죠? 이 정도로 죄를 지었으면 사형 정도는 나와야죠. 이게 아직 중국은 사형 제도가 있는 네, 국가니까요. 국가랑 국민을 배신했고 알겠습니다. 국가에 아주 큰 네. 손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요 쟁점은 장성민 의원이 부주석 군서열 3위로 올라섰고 네. 시진핑 체제가 다시 한번 공고히 됐다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런지 좀 미중 관계도 궁금한 게 사실 이 사중전의 전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만날 건데 만날 수도 있고 뭐 안 만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다가 어제 사중전회가 끝나니까 바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딱 발표해 버리더라고요. 30일에 하겠다라고. 좀 앞으로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투자할 네. 때 좀 짚어볼까요? 중국 네. 쪽에서는 발표문이 없고 네. 지금까지 중국은 아직 없어요. 지금까지 미중 정상회담? 모든 보도는 네. 미국 언론에서 나온 건데요. 제 생각에는 10월 네. 24일 오늘부터 27일까지 G2 양국의 미국 쪽은 재무장관, 중국 쪽은 허리펑 부총리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오늘부터 27일까지 무역 협상을 하잖아요. 결국은 뭐 대도, 히토류, 반도체 그거가 네. 될 텐데, 근데 APEC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죠. 그래서 그 직전에 양국 그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G2 정상 간의 뭐 그것도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중국은 항상 국가 주석이 해외 방문을 하기 직전
그 직전이 이틀 전일 수도 있고 3일 전일 수도 있고 심지어 1일 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에이펙 직전에 중국 국가주석이 해외 방문 그 일정이 확정되면 항상 직전에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요. 네. 근데 그게 아직 안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양국의 무역 협상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찐능 전문가님과 또 사중전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기술 자립, 내수 진작 그리고 우주항공 그리고 중국 어디라고 하셨죠? 중국 나사와 비슷한 곳. 근데 네, 그 중국 항천국은 항천국. 국가기관이라 네. 비상장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 항천국이 나사와 거의 뭐 더 우위이다 이런 소식과 함께 거의라는 단어를 네. 빼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슷비슷하고 우주항공 테마 좀 아니요. 보시고 아니요? 비슷비슷한 단어를 빼셔도 돼요. 그래요? 이 부분은 나중에 네. 특집으로 특집으로, 조금 더 다뤄보면 네. 너무 재밌는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조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넘어가셔야 될 것 어쨌든, 같아요. 네. 자, 우주항공 테마 계속해서 볼만하고 시진핑 체제가 공고히 된 가운데 미중 관계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자라고 좀 하셨습니다.